유로 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잉글랜드와 스페인 이 두 팀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경기의 흐름이 그려지는 게 있죠.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가 매우 수비적인 전형을 펼치고 그리고 스페인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잉글랜드는 역습을 노린다. 이제 이러한 형태가 좀 될 텐데 일단 잉글랜드는 대회를 시작할 때는 4백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3백을 만들었죠. 이 3백을 만들 때 3백이 결국에는 본인들보다 약팀을 상대할 때 공격적으로 이제 좀 풀어나가기 위한 3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워커, 왼쪽에 트리피어가 있을 때 트리피어가 올라가고 왼쪽에 포든이나 벨링엄을 두면서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끔 만들죠. 그리고 오른쪽에 사카가 있는 이러한 3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수비할 때는 결국에 트리피어가 내려오면서 트리피어, 게이, 스톤스, 워커 4백을 만듭니다. 물론 사카도 많이 내려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4백 밸런스고 여기에 이제 앞쪽 공간에 라이스와 마이누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위치하고 사카가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여기에 좀 벨링엄이나 포든도 내려오는 전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두 줄 수비를 만들 때가 많죠. 그리고 정말 뭐 수비적으로 간다면 이제 사카까지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5백을 만들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페인이 이번 대회에 좋은 팀이라고 평가를 받는 건 기본적으로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변수들도 많이 만들고 공간 창출을 참 잘하거든요. 오른쪽에 야말,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 일단 이 두 명의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폭을 넓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수비수들이 중앙에 몰려있을 때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에 모라타가 있고요. 올모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로드리와 파비안 루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올라가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모와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럽에 이제 공격을 잘하는 빅클럽들을 보면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활용하는 팀들이 있죠.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면서 예를 들면 맨시티가 포든과 데브라이너를 좌우에 활용하는 것처럼 파비안 루이스와 올모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좌우 풀백에 이제 카르바할과 쿠쿠렐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줘요. 이러한 전형은 너무나 이제 익숙한 전형이죠. 뭐 가르디올라 감독을 시작으로 한 아르테타의 아스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이제 다 비슷한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밸런스 맞춰주고 앞쪽의 공격수들이 공격에 집중하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페인이 좋은 건 뭐냐면 공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한쪽 측면의 풀백은 올라가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야말이 볼을 잡을 때는 야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카르바알이 오버래핑을 해줘요. 반대로 이제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가 볼을 잡을 때는 자연스럽게 쿠쿠렐라가 올라가 주겠죠. 그러면서 측면에 순간적으로 수적인 밸런스를 약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파비안 루이스가 약간 올라가 있고 니코 윌리엄스가 있고 순간적으로 쿠쿠렐라가 올라오면 여기서 3대2 상황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이제 카르바알이 올라오면 카르바알, 야말, 올모 요 세 명의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야말이나 니코 윌리엄스가 이번 대회에 이 돌파 횟수, 드리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출중하잖아요.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1대1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수적인 우위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서의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요 야말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제 카르바알이 올라와 주면서 야말, 올모 이제 그리고 카르바알까지 됐을 때 카르바알이 한 명을 이제 끌어당기고 올모가 요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서 한 명의 선수가 좀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말이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잉글랜드가 더 수비적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 트리피어, 게이, 스톤스, 워커 3백을 그냥 아예 만들고 사카가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포든도 이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벨링엄도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러면서 5-4-1 형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야말, 올모, 모라타, 파비안 루이스, 니코 윌리엄스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최후방 수비 라인의 수적인 밸런스를 1대1로 맞춰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전형이 잉글랜드의 기본적인 수비 형태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스페인이 좋은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그냥 자리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스위칭하는 플레이가 참 좋아요. 특히나 이제 페드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올모가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모가 또 움직임이 참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모가 여기서 야말이 특히나 볼을 잡았을 때 야말이 이번 대회 키패스 1위거든요.
16살의 선수가 대회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 대회에서 가장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선수가 야말이에요. 야말의 이 패스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올모가 오히려 공간을 찾아서 뛰어갑니다. 모라타도 공간을 찾아서 뛰어가요. 그러면 파비안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를 끌고 나가면 순간적으로 니코 윌리엄스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모라타가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오히려 파비안 루이스가 들어갈 때 이 공간을 쓴다거나 등등등, 야말을 비롯한 요 4명의 선수가 계속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거든요. 야말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플레이기도 하긴 하지만 측면으로 넓게 벌려줬을 때 경기장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치가 뭐 예를 들자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올 때 이런 위치에 서 있거든요. 이강인이 오른쪽에 있으면 보통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계속 이제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역할을 엘리케가 맡겼어요. 그것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제 안쪽에 보이는 선수들이 계속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패스 선택지를 공간에 따라서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스페인이 프랑스와의 경기의 장면인데 오른쪽에서 야말이 볼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 경기는 이제 카르바알이 출전 정지 때문에 못 나왔기 때문에 나바스가 나왔거든요. 나바스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여기서 2명의 선수 숫자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올모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들어가 주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가까이 붙어주면서 올모의 역할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선수 숫자가 3명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야말이 볼을 전개하는 순간 어떤 움직임을 가운데서 가져가느냐, 파비안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올모가 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라타와 함께 2명의 이제 선수가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말이 여기서 패스를 보내주는데 올모가 요 앞 공간으로 뛰어들면서, 그러니까 요 장면은 야말과 나바스에게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올모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비가 올모를 따라서 끌려 나올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올모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때 뒤에 있었던 모라타가 앞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요 공간으로 패스가 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계속 상대를 끌어내고 움직임을 유동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잘 만들고 있는 이 스페인의 아주 좋은 공격 전형이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야말도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나바스가 올라가고 있고, 나바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쿠쿠렐라가 반대편에서는 약간 수비적으로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올모도 있고 파비안 루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모라타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니코 윌리엄스. 그러니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가운데에 모라타, 올모, 파비안 루이스, 야말, 많은 이제 공격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가 중앙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중앙에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측면에 있는 나바스에게 공간이 나죠. 그래서 측면으로 나바스 쪽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공격 장면이죠. 그리고 나바스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죠. 나오자마자 모라타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먼저 걷어냈어요. 걷어냈는데 올모가 전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모에 이제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수비가 달려드니까 바로 공중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바로 뒷공간으로 치고 달리면서 본인이 돌파 후에 슈팅, 득점이 나오죠. 이 장면도 결국에 올모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야말이 가운데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올모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 야말이 들어오면 올모가 올라가거나, 뭐 파비안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제 뭐 모라타가 좀 내려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위치가 변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프랑스가 이 위치를 못 잡으면서 프랑스의 그 단단한 수비가 무너졌던 건데, 그런 걸 보면 잉글랜드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선수 숫자를 그냥 아예 트리피어, 게히, 스톤스, 워커, 사카를 그냥 윙백으로 써버리고, 그리고 벨링엄도 내려오고 포든도 내려오는 4명의 미드필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스위스와의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5-4-1의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죠. 굉장히 수비적인 전형을 만드는 게 또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략이다 보니까 5-4-1 전략으로 스페인이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할 때 수적인 움직임을 밀리지 않고 선수들의 공간을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로 아마 스페인이 무너뜨리냐, 아니면 잉글랜드가 이제 단단하게 스페인의 스위칭 플레이와 유동적인 움직임에 속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의 뭐 90분에서 70분 가량의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잉글랜드가 노리는 건 역습이죠. 역습으로 나갈 때 이제 그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요 왼쪽 라인에는 트리피어와
이제 벨링엄이 있어요. 근데 벨링엄도 마찬가지고 트리피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뒷공간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뭐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런 형태는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포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실은 사카가 내려왔다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이제 아마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카를 비롯한 사카, 포든, 벨링엄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뭐 트리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루크쇼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루크쇼가 아마 뛰어갈 텐데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선수가 또 케인이 되겠죠. 지난 경기에서 극적인 득점을 넣었던 와킨스 또 문명이 좋지만 케인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케인은 더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케인에게 볼을 주고 케인이 받아서 뛰어나가는 사카, 포든, 벨링엄, 뭐 루크쇼 이런 선수들에게 한 번에 패스를 찔러준다. 그러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전략을 아마 가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이 완성이 되려면 아무래도 올라가는 스피드가 가장 빠른 사카 그리고 사실 이번 대회에서 잉글랜드에서는 사카가 가장 잘하죠. 사카가 거의 뭐 원맨쇼를 하면서 잉글랜드에 안 풀리는 공격을 무너뜨릴 때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이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이 진행되는 공간에 풀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쿠쿠렐라가 올라올 때 요때를 이제 좀 잘 사용해야죠. 쿠쿠렐라가 올라왔을 때 잉글랜드가 빼앗아서 올라가면 포든 같은 선수가 수비 한 명을 달고 움직여주고 이때 수비 한 명을 달고 움직여주면서 측면에 공간을 만들면 그 공간으로 사카가 올라오고 그러면 해리케인이 볼을 받아서 사카에게 방향 전환 이런 형태가 이제 아마 잉글랜드가 이제 그리고 있는 역습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잉글랜드가 프랑스와 스페인 둘 중에서 어떤 팀을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느냐라고 한다면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프랑스보다는 스페인이 더 수월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잉글랜드가 공격 숫자를 엄청나게 늘리거나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격 숫자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면서 올라오거든요. 음바페, 그리즈만, 그리고 뭐 이번 대회에서 무안이 한 3명 정도? 많아야 한 뭐 뒤에 있었던 라비오가 올라오면서 4명? 이 정도가 되는데 스페인은 공격을 위해서 앞선 라인에 많이 두다 보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적은 공격 숫자로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이제 프랑스를 만날 때보다 더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 잉글랜드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역습보다는 이 장면은 이제 빌드업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마이누도 약간 내려가 있고요. 라이스도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선수들을 2명 앞으로 이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니까 가운데로 들어왔었던 벨링엄과 포든 요 2명의 선수가 이제 라이스와 마이누 앞에 위치를 하면서 볼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든과 벨링엄 2명의 선수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벨링엄이 볼을 잡아서 뛰어가는 포든과 케인 2명의 선수에게 볼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볼이 운 좋게도 포든에게 넘어갔다가 끊겨서 케인에게 이제 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케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카에게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카가 볼을 잡아서 공격을 하다가 페널티킥이 나오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아마 이런 공격 장면을 이제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스페인을 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사카만 믿고 있었는데 왼쪽에 루크쇼가 복귀를 했다는 게 참 고무적인 거죠. 미드필더에 있는 라이스와 마이누 2명의 선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상대 선수들을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들 수 있고 포든과 벨링엄도 가운데 일부러 좀 들어와 주면서 가운데로 좀 밀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카만 계속 직선적으로 움직였는데 트리피어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올라가도 볼이 넘어왔을 때 오른발로 접으니까 문제였거든요. 근데 루크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루크쇼가 이 넓은 공간을 뛰어나가면서 측면을 활용해 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역습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어줄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기의 틀은 잉글랜드의 역습과 스페인이 주도하는 축구 두 축구의 대결인데 이제 잉글랜드 경기를 이번 대회에 쭉 보면 대체적으로 재미가 없었지만 결승전만큼은 그래도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경기 외부적으로는 이제 뭐 야말이라는 이 신성이 16살이 스페인의 에이스의 역할을 하면서 유로를 우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해리케인의 무관의 그런 벽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벨링엄이 유로 우승을 하면서 발롱도르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결승전 자체는 굉장히 스토리적으로, 전술적으로, 경기력적으로 재미있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